뭐 언제쯤 추매하냐고요? 그냥 지금 하셔도 돼요. 하나는 어제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그냥 뭐 지가 빠지면 그래요. 여기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물론 당장 얘가 이렇게 내리꼽진 않겠죠. 계속 이렇게 뭐 계단식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알아서 올라오겠죠. 위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빠지면 26,000원 현가 대비해서 10% 정도 밑으로 더 빠지는 건데, 이런 거는 내가 우량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까짓 거 10% 염도하고 아래로 그냥 야금야금 나눠서 추매하거나 하셔도 문제가 없죠. 대신 우량주는 원래 굉장히 투자 기간을 길게 잡으니까 우량주예요. 왜 우량주일까요? 우량주라는 건 안전하니까 우량주예요. 회사가 부실하지 않고 내가 투자 기간만 길게 잡으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우량주라고 타이틀을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시총이 그만큼 크니까. 시총이 크다라는 말은 막 50억, 막 50억은 막 100억, 막 500억짜리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대주주 지분이 뭐 30%라고 해보죠. 100억짜리 종목의 대주주 지분이 30%면 유통 주식수는 70억이에요. 70억 정도면 사실 큰손 형님들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시장에 있는 물량 우리가 다 긁어 먹어버리자라고 해도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량주들은 시가총액이 몇십 조예요. 몇십 조는 그 개미들이 한 숟가락씩 이렇게 타도 그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게 그만큼 이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량주는 안전한 대신에 무조건 느려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흔치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대하시고 우량주 사시는 거면 우량주 사시면 안 돼요. 우량주의 장점은 안전하다, 시간을 길게 보면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나도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근에 우량주들 많이 빠진 것들 그런 거 천천히 사서 모으시면 투자 기간 길게 잡으시면 분명히 먹고 나오실 거예요. 시가총액이 몇십 조? 몇십 조라고 하면 다 우량주로 보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야,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량주가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고? LG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큰 종목이? 이게 다 그 개미들 파워로 올린 거 아니에요. 빚내가지고 열심히 주식하셔가지고. 이 무거운 종목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에 정말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만큼 놀라운 거고, 이게 빠졌을 땐 정말 진짜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들 수가 없는데 뭐 모르셨다라고 하면 엘컴텍은 언제 가냐고요? 엘컴텍은 금 관련주인데 엘컴텍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엘컴텍은 이 자리 못 뚫고 안착 못하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엘컴텍이 거의 뭐 시장 빠지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냥 이거는 과거엔 공식이었어요. 지금에야 뭐 히토류가 올라가고 뭐 옛날에 또 한참 뭐 시장 빠지면 빅텍이 올라갔네 해도 원래 그 전통의 강자는 엘컴텍이었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주식시장이 빠지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요. 주식시장이 막 하루에 3%, 막 4%, 내 종목이 5%씩 빠지는데, 안전한 종목, 뭐 예를 들어 미국 국채라던가 이런 거는 빠지지도 않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빠질 때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엘컴텍은 옛날부터 금 관련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험하면 사람들은 금을 사요. 금은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든 말든 금의 가치는 거의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금은 올라갔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금 관련주는 엘컴텍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시장이 빠지면 엘컴텍 올라갔다. 이런 시대였는데 최근에 그 자리를 꿰찬 친구가 있죠. 시장이 빠질 때 새롭게 떠오른 안전자산은 그거였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야, 뭐야,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근데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이 획자로 올라가. 근데 굳이 금을 살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거?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엘컴택이 올라가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말이겠지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비트코인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시장에 불신이 쌓이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 다시 한 번 더 역시 전통의 안전자산은 금이야 이러면서 시장 빠질 때 엘컴택이 올라가겠죠. 차트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뭐 재물을 보고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솔직히 빅텍? 시장 빠질 때 빅텍이 왜 올라가요? 도대체. 예? 전쟁 나면은 빅텍이 올라가나? 이게 말이 안 되죠. 전쟁 날 것 같아서 빅텍이 올라간다? 어차피 국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전쟁, 뭐 한반도 긴장 분위기 되면은 도대체 빅텍이 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시장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이에요. 얘네들이야말로 극도의 테마주예요. 극도의 테마주, 진짜. 회사 가치랑 아무런 관계 없어요. 아무런 관계.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쵸. 타줄 다 망해요. 전쟁 날 것 같은데 빅텍이 왜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알검택도. 자, 그러면은 지금 동학개미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이거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이거 있잖아요. 동학개미들이 다 죽는다? 뭐 결국에는 대부분은 죽어나가겠지만 한 번에 죽이진 못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개미들의 엄청나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너무 좋아. 돈이 넘쳐 흘러요, 시장에. 다들 막 돈을 잘 벌어가지고 막 이거 어쩔 줄을 모르겠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자니 좀 이자가 적은데? 그럼 주식이나 투자할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여윳돈을 가지고 막 주식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왔어요. 혹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장 경기가 좋을 때 건설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을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시세 차익을 보고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주식에다 또 해볼까? 라고 해서 올라간 그렇게 들어온 시장의 유동성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개미들의 자금이 이렇게 늘어난 게 그냥 각 정부에서 시장에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사람들이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돈으로 여유자금으로 들어온 유동성이 아니라 남의 빚을 져가지고 들어온 자금이란 말이에요. 이 주식장에 들어온 게. 그래서 사실 항상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폭탄을 안고 있는 시장이라고. 근데 그럼 이 폭탄을 터트린다. 자, 이 개미들 한번 다 죽여보자. 오늘 니네 반대매매 한번 다 당해보고, 자, 너네 빚져서 주식했지? 어디 한번 다 죽어봐. 라고 해서 시장을 박살 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좋아, 그럼 개미들 많이 죽겠죠. 뭐 그냥 휩쓸려 가겠지. 뭐 근데 그 수준으로 그래서 몇몇 개미들이 손실을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 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은 자금들이 지금 주식 자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럼 개인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나 배째 몰라 그래. 에이씨 망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야, 너 빌려간 돈 빨리 갚아. 아니 몰라 배째 돈 없어. 그냥 나 파산. 내 거 다 가져가. 뭐 우리 집에 있는 그 컴퓨터도 있고 TV 딱지 다 붙여 그냥 망했으니까 나.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확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단순히 그냥 개미들 망했다라고 하고 이제 기관 외인이 이겼다 하고 박수치고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많은 개인들을 다 죽일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장이에요. 그냥 이거를 정책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천천히 박스권에 가둬두면서 이제 경기를 회복해 나가야겠죠. 코모땡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경기부터 차근차근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금리도 올리고 이런 과정이 오래 걸릴 거예요. 뭐 현금 부자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나?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위험한 거는 그거거든요. 화폐 가치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화폐를 들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자산은 지금 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적당량은
네, 흔들릴지언정, 현우님 감사합니다.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가 가라앉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게끔 어떻게든 막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만 박살날까요? 우리나라만 박살나지 않을 거예요. 박살나면 우리나라가 막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짱이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박살나려면 결국 미증시든 중국 증시든 좀 시계 박살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도 어떻게든 안 박살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겁나 파도가 치고 막 가라앉을 것처럼 배가 반쯤 잠겨도 다시 어떻게든 밑에서 이렇게 헤엄치면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이 공매도에 대한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부활한다라고 해서 공매도가 예전처럼 진짜 자 이제 공매도 부활했다 오늘 개미들 다 죽여보자 막 이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하게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진짜 개미 다 죽으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개미 자금을 기관하고 외인이 다 빨아먹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개미들의 그 가계 부채와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런 거예요. 코모땡 시장하고 코모땡 시장에서 찾아왔던 경기 악재와 예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데서 찾아왔던 악재랑은 좀 달라요. 뭐냐면 실물 경기가 먼저 무너지고 시스템에 문제를 줘서 악재가 생겼냐, 아니면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면서 실물 경제가 붕괴됐느냐, 약간 이 순서의 차이인데 그냥 어려운 말일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글로 해드릴게요. 채우님, 건님 5만원씩 윗갭 있는 종목 다 사나요? 60개 정도. 그럼 먹긴 하겠죠. 개미를 털을 했더니 주주를 털었다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 진짜 그냥 단순히 종목의 이슈, 사실 그렇죠. 뭐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내일 올라갈 종목이 있으면 되지 뭐. 내일 먹고 뭐 나는 뭐 지금 뭐 일주일 뒤를 사나,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지. 아이 그냥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도 나는 내일만 살아남으면 돼. 난 내일 수익 보면 돼 그냥. 그래 뭐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하긴 할 수 있긴 한데, 아니 뭐 어때요? 그냥 손절가 잡고 그냥 어쨌든 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으면 그냥 빠르게 회전해서 단타 치고 1% 뛰고 1% 2% 손절하고 이러면 되긴 하는데, 대부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실시간 대응도 안 되겠고 그냥 불안하고 정해진 자금은 한정 정에다가 손절도 못 하겠고 하는 분들이 오늘만 살겠다라고 뛰어들면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로 끝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좀 멀리 보고 해야 됩니다. 주식은 한 달 잘했다고, 한 달, 두 달 수익 잘 났다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꾸준히 계속 수익이 쌓이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저 이번에 600만 원, 오늘 이 종목 갖고 저 이번에 1000만 원 벌었잖아요. 뭐 500만 원 벌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하루에 10,000원씩 6개월 동안 매일 10,000원씩 번 사람이 잘한 거예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